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두셨는데요. 여기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죠. 그죠? 일단 요렇게 오른쪽에 요 그래프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건 좀 닫아줄 거고요. 그래프가 완성이 됐지만 여기 0%가 나와 있는 게 필요 없이 들어가 있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는 0%는 차트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0%라 나와 있는 거는 오류 값을 그냥 띄워줍니다. 오류 값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조치한 값을 실제 차트에 활용하시게 되면 0이라 나와 있는 값은 차트에 활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누적 비율 오른쪽에 0 제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응답 0 제외라고 항목을 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우리가 그래프, 그러니까 표 자체를 문서에 붙여 넣을 때 활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차트에 단지 표시할 때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는요, if란 함수를 쓸 거예요. 자, if는 조건을 걸어주게 됩니다. 무슨 조건을 걸어줄 거냐면 응답 비율의 값이 0%랑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줄 겁니다. 0이랑 같은데요 하게 되면 그러면 오류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NA, 대문자 NA, 그냥 소문자로 적어도 되지만 일단 NA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0%는 오류 값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콤마. 그런데 0% 아닌데요 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응답 비율값 그대로 찍어주고 그대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게 되면 if 함수를 통해서 0일 때는 오류 값이 나오게 되고 0이 아닐 때는 그냥 응답 비율 값이 고스란히 표시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0.4%지만 나중에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줄 거고요. 끝까지 한번 끌어보시고 위에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주시게 되면 앞서 나와 있는 응답 비율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샵에 N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오류 값들은 실제 차트에 범위는 쓰겠지만 오류는 출력이 되지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실제 이렇게 0으로 나와 있고 오류가 출력되어 있는 이 결과값이 차트에 활용되지 않도록 표시되지 않도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뭐 수시로 바꿔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다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차트 데이터 범위를 싹 집었고요. 여기 항목 이름은 똑같이 선택을 해줄 건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응답 0 제외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영역을 조금 바꿔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재차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우리가 설정했었던 퍼센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요거마저 수정해 볼까요? 자, 여기에 매우 긍정 나와 있는 글자에서 오른쪽 클릭해 주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는 부분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끝이 아니라 안쪽 끝으로 바꿔줄 거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시선 표시는 체크되어 있고 항목 이름과 값이라는 거를 체크를 재차해 줄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구분 기호는 아까 줄바꿈으로 했었죠. 그죠? 이제 줄바꿈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0%는 지금 표시가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응답 그래프까지 완성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집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표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까지 우리가 완성을 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봐야 될 내용, 좀 수정해 보면 좋을 내용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순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숫자 값을 가지고 숫자 값을 변경하는 거에 맞춰서 해당하는 순번 값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금 재차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업은요, 아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응답수를 가져올 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열 수식, 그죠? 한 칸, 5칸이면 5칸 전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배열 수식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완성을 해서 배열 수식을 완성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배열 수식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E44에서 E48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읽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순번과 여기 숫자 값을 썼게 되면 여기 2라고 바뀌게 되면 순번 2의 값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 3이 되면 순번 3, 4가 되면 순번 4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우리가 임의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indirect라는 함수를 쓸 거고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재차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이 화면을 만들려면은 우선 이름을 먼저 정의해 주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순번 1이라고 나와 있는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값을 데이터를 아래쪽에 있는 5개 값을 읽어 오려면은 이 범위가 순번 1입니다라고 미리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범위는 순번 2가 돼야 되고 이 범위는 순번 3이 돼야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4번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범위, 요 범위를 이름을 정의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상자에 순번 1을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순번 1하고 끝이 아니라 14번까지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자, 한 번에 선택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단번에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43에서 R48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줄 거고요. 선택한 이 영역, 자, 이름으로 쓸 순번 1번부터 순번 14라고 적혀 있는 줄, 그 다음에 값들 5개 칸들, 그죠? 합계를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수식에 가주시게 되면요. 여기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걸 누르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형에서 만들기를 눌렀을 때요. 이름으로 뭘 쓸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값을 이름으로 쓸 겁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은 아무 작업을 하지 않지만 자, 이름 상자에 화살표 눌렀을 때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순번 1 클릭하게 되면 순번 1이라고 적혀 있는 칸 아래쪽 5개. 그죠? 자, 순번 14 해볼까요? 14 적혀 있는 아래쪽 5개 칸이 순번 14라는 이름으로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배열 수식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겠거든요. 자, 이거는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는 는 해가지고요. 그죠? 순번이라는 값을 읽어오면 되는데요. 순번 1이라는 값 전체를 범위값으로 가져오려면은 indirect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indirect라는 함수는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 문자열로 지정한 셀 주소를 돌려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름을 바탕으로 셀 이름을 가지고 범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를 열고요. 자, 순번 1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번이라는 값과 그래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AND 연산자로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 값을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순번 1이 되겠죠. 그죠? 자, 괄호를 닫아줄 거고요. 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야지만 값을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지금 앞서 우리가 수식을 적을 때 배열 수식 5개 칸을 몽창 가져올 건데 indirect라는 함수를 써서 순번 1,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순번이라는 값과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 값이 결합이 된 범위 값을 읽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수식을 완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을 3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게 되면 순번 3번의 값으로 읽혀지게 되죠. 32000, 32000 이렇게 읽혀지게 되고요. 읽혀진 결과 값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 비율, 누적 비율,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까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14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가 바뀌게 되고 그래프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매번 차트와 표 이거를 1대1로 문항이 10개면 10개의 표와 10개의 차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와 하나의 차트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값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붙여 넣거나 또는 잘라내거나 그죠? 활용하는데 이렇게 반복되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우려사항들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이 표와 차트를 실제 문서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실 건데요. 지금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한글 문서로 교육 참가 전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시행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항목의 표가 지금 여기 표와 차트로 이렇게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엑셀로 작성되어 있는 거를 한글 문서로 가져간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표 내용들 중에서 일단 테두리를 조금만 좀 더 예쁘게 바꿀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홈 리본에 가셔서 테두리를 조금 더 예쁘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줄짜리로 만들어주시면 좀 더 예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래쪽 이중 테두리로 조금 바꿔줘서 모양을 조금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나 높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됐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표 전체를 복사를 해서요. 자, 그대로 붙여 넣어 주셔도 되는데 엑셀에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에 그죠? 그림으로 붙여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은 그림으로 갖다 넣어 주시고요. 이 그림 자체를 복사해서 여기에 한글 문서에 붙여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응답 그래프 자체를 또 복사를 해서 그 오른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자체도 그림 형태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쓰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엑셀 자체에서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고 예쁘게 만들어질수록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엑셀로 기본적인 통계 작업도 하실 수 있고 통계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래프 작업도 손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요목조목 활용해 오시다 보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항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